네, 목차 지난번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할 때 알아야 하는 필수 지식. 뭐 개발할 때 알아야 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 건데요. 기본적으로 자료 구조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 자료 구조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를 담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구조를 고민을 많이 한다기보다 이제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하게 되죠. 그 전공을 공부할 때도 자료 구조라는 아예 과목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공부 분야이긴 한데 좀 필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린 내용이고, 사실은 이제 개발을 할 때 막 자료 구조를 고민하면서 개발을 하는 것이 뭐 많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내가 이용할 때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뭐 배열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료 구조 형태입니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이고, 뭐 링크드 리스트라고 해서 포인터로 좀 연결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 정렬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료 구조에서 공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API라는 거 가장 많이 듣죠. 사실 API를 만드는 일이 거의 백엔드 개발의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오픈 API다.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고 보게 되는데, 결국은 그런 거죠. API는 서로 간에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왜 백엔드에서 API를 쓰게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백엔드에는 결국은 인프라 안쪽, 백엔드에는 데이터 베이스가 있고,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일이 생기는 거죠. 서버와는. 왜냐면 대부분의 앱이든 사이트들은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뭐 관리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게시판만 하더라도 이것이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이것의 데이터는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결국 API 서버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앱이든 웹이든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오픈을 하는 것이 오픈 API인 것이죠. 오픈 API는 뭐 기존의 API 스펙과 유사합니다. 이제 오픈되어 있냐, 오픈을 해서 쓰게끔 하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또 엄격하게 이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뭐 사용은 하지만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게 해야 되는 것이고, 보안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픈 API의 또 다른 전략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순수하게 공개하는 것도 있지만, 뭐 정부의 데이터들은 data.go.kr 이런 곳의 데이터는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개하는 거죠. 그런 것 외에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하겠다라는 전략은 미터링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많이 사용한 만큼 과금이 부과되거나 어느 한도만큼 쓸 수 있게 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할 것들이 있는 거죠. API는. 그런 것들의 차이일 것이고요. 자, REST API가 있고 RESTful API가 있다. 뭐 RESTful이라는 것은 REST하게 원칙적으로 그런 설계 원칙을 잘 지킨 뭐 RESTful한 API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고, 대개는 이제 REST API라고 하죠. REST API라고 하고, REST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의 약자이고, 이런 그 일종의 설계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설계 원칙을 지킨다 라는 뜻이고요. 테크노트.wiki에 슬러시 하시고 레스트 언더바 API 치시면 여기에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자, REST API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라는 거고, 이러한 몇 가지 설계 원칙을 준수하게끔 API를 제작한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API를 쓸 때 상호 간에
설계 원칙에 따라서 뭐 호출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있고, 몇 가지 이거는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런 API를 쓰는데 그 API를 뭐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원칙을 만든 것들이죠. 자, 뭐 간단히 보면 그런 거예요. get, post, put, 뭐 패치, delete 어떤 데이터들을 수정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자원이라 하고요. 자원을 읽거나 쓰거나 뭐 더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뭐 이러함에 있어서 이렇게 규정을 좀 지켜서 서로 간에 잘 통신할 수 있게 하자,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입니다. 요거는 딱 봐도 사용자 그 DB죠. 사용자 데이터를 첫 번째 거를 가져오는 거, 읽어오는 거고, 요거는 리소스 사용자를 이제 생성할 때 여기 데이터를 주고 이렇게 생성을 하는 것이고, 1번 데이터의 사용자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고, 요것도 일부 수정, 그리고 1번 사용자를 삭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이제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API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뭐 REST API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뭐 함수, 클래스. 그러니까 워낙 이것이 이제 개발을 처음 하시는 분들,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필요한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함수부터 시작을 했고요. 함수는 어떤 기능을 갖는 거죠. 펑션이라고 하죠. 사실 여기서부터 함수예요. y는 뭐 fx라고 예전에 이제 수학에서 배웠던 뭐 y는 2x 플러스 1 하면은 x를 딱 집어넣었을 때 뭐 x에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죠.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겠다라고 만든 것들이 함수입니다. 클래스라는 것은 함수의 단위, 의미 있는 묶음, 그리고 그 안에는 뭐 변수들까지 포함되고 있죠. 클래스를 가지고 찍어서 만들듯이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만든 것을 뭐 객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클래스들을 더 의미 있게 이제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이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들을 더 또 묶어가지고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뭐 배포 단위 또 SDK가 있고요. 자, 그런 것들 만든 의미적인 의미 있는 어떤 특정 기능들의 모음, 뭐 모듈을 할 수 있고, 뭐 객체가 이제 실행되고 있으면 또 인스턴스라고 할 수가 있고, 모듈들의 단위 또 의미 있는 단위가 이제 컴포넌트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프레임워크는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좀 편리하게 제공되는 것들이고요. 이런 내용도 좀 간단하게라도 전체적으로 좀 이해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세히 원한다면 여기서부터 좀 자세히 좀 공부를 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동기, 비동기 개념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여기 포함을 했고, 대표적인 비동기 통신 아작스를 넣었고요. 동기라는 것은 이렇게 호출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응답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응답을 받으면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고, 비동기는 이렇게 호출했다가 아니라 호출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응답을 받냐? 여기에 콜백이라는 함수를 준비해 둡니다. 콜백이 있고, 이 함수를 이렇게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왔을 때 이 함수가 호출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비동기예요. 뭐 차이가 좀 크고 정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아작스가 대표적인 비동기 통신인 거고, 자, 아작스라는 것은 이제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뭐 요런 좀 희한한 이름인데, 결국은 웹사이트에서 서버의 데이터들을 뭐 예전에는 전체를 뭐 갱신해야 데이터가 바뀌고 그랬을 당시가 있었죠. 근데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매번 데이터를 가져와야 됐고, 뭐 예전 사이트 특징 전체가 막 껌뻑이는 그런 것들이, 아작스는 그 일부의 데이터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갱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버튼을 하나 딱 누르면 그 버튼에 의해서 API가 호출되고, API가 응답되어지고 그 부분만 갱신할 수 있게끔 이제 비동기 통신을 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자, XML, JSON이 나온 이유는 이것도 프로그램인가요? 살짝 헷갈릴 수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일부러 제목을 한 건데 XML과 JSON은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 포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표현보다는 데이터를 담는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게시판에 데이터를 호출하면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작성자도 있고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고 이랬을 때 이것들을 싹 가져오면 어떤 게 작성자고 어떤 게 그 글의 내용인지를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게끔 형태를 제공합니다. 지금 제이슨을 더 많이 쓰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결국 효율이에요. XML은 꺽쇠가 많이 들어가고 그 앞뒤를 이제 꺽쇠라는 태그로 XML도 나온 게 HTML부터 나옵니다. HTML이 X로 바뀐 거죠. extensible이라고 해서 확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것들 다 담을 수 있게끔 그렇게 태그가 자유롭게 만들어지는 개념이고 HTML은 하이퍼텍스트를 위주로 작성되게끔 만든 규약이죠. 마크업 랭귀지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태그들, 바디, 약속된 태그를 쓰는 것이 요 HTML이고 그걸 확장한 것이 XML이다. 요것들을 더 간소한 것이 JSO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폴링과 이벤트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폴링은 이런 거죠. 계속 확인해보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있는데 너 일했니? 리더가 주어진 시켰던 일을 했니라고 계속 물어보면 5분마다 한 번씩 물어보면 이게 폴링 방식이고요. 이벤트 방식은 일을 다 하면 알려줘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벤트 방식. 그게 이제 이벤트 드리븐이라고도 합니다. 이벤트가 서로 주고받아지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이벤트 방식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그 책의 내용에는 있어요. 사실 요 내용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해가 되시면 된 거고요.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요 책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아무래도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또 요거를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교학 및 아키텍처를 넣는데요. 이걸 넣은 이유는 이게 당장의 개발이냐?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건 있죠. 자, 개발이라는 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 요거까지만 되면 사실 개인이 1인이 만드는 것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요즘 개발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회사라는 것을 들어가잖아요. 결국 혼자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개발을 어떻게 같이 잘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이에요.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고민이었던 거죠. 전공 도서 보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죠. 하지만 이게 약간 중복되는 말들도 많고 이게 약간 이론서에 가까워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냥 현장에서 느꼈던 점들 위주로 작성을 했어요. 개발 방법론, 폭포수 개발 방법론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약간 폭포수 같다고 해서 폭포수 개발 워터폴 개발 방법론입니다. 영어로 하면 자, 기획부터 기획 설계가 이루어지고 여기 설계 그리고 개발 테스트 이렇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개발을 한다. SI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요 기간 내에 딱 끝내려면 이런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기획되어진 거, 한번 요구사항이 정리된 것은 반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구사항부터 나오네. 요구사항, 수집, 분석 그게 이제 설계로 반영되죠. 결국 SI라는 거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라는 프로젝트고
그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약속된 기능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요구사항으로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데서부터 일이 시작이 됩니다. 요구사항이 나중에라도 추가된다면 어떻겠어요? 추가되는 것은 SI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기간과의 문제가 되고 이 기간은 결국은 돈과의 문제가, 비용과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엄청난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바꾼다는 것이 비용이 더 늘어나는 구간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어떻게 잘 할까? 자, 그런데 이게 SM은 뭐 마찬가지인 얘기고 요게 이제 에자일이라는 방법론 그리고 서비스를 만드는 업체들, 기업들에서는 굳이 이 기획이나 설계를 모두 끝내고 한 번에 딱 개발되고 끝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반복되어진다.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끊임없는 요구사항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끊임없다기보다는 이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사용자 시나리오. 그래서 요구사항이라는 말 대신에 사용자 시나리오로 바뀝니다. 이게 에자일 상황이에요. 에자일. 자, 사용자 시나리오라는 것은 끊임없이 추가될 수 있죠.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기능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만들려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에자일의 사상인 거고. 자, 에자일 방법론 나왔죠. 이렇게. 자, 그리고 데브옵스도 또 이제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SI에서 쭉 만들고 SM이라고 이제 운영이에요. 이건 개발이고 SM으로 탁 넘겼어요. 이렇게 막 탁 던지듯이 넘기고 요 SI 멤버들은 싹 나가요. 딴 데 또 SI 하러 가죠. 자,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SM에서 운영하기도 어렵고 뭐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의 상황보다 여기는 지금도 이렇게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많이 보완이 됐지만 결국 여기에서의 상황인데 개발과 운영이라는 것이 나눠질 수 있냐? 나뉘어져서 운영을 했지만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개발을 하다가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던 중에 개발을 하고 이게 한 덩어리다라는 것이 이제 DevOps, 그러니까 Development와 Operation을 합쳐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조직 간의 싸움도 좀 막을 수 있고 둘이 합쳐놓으면 좀 나으니까 내부에서 또 싸울 수 있지만 결국에 싸움의 끝판왕은 여기 팀장 레벨 아니겠습니까? 예. 팀이 다르면 싸움의 레벨도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한 팀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안에서 좀 싸우면 여기서 이제 중재해주고 그런 상황들이 있죠. 자, CI/CD도 기존에보다는 여기 상황에서 많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데브옵스에서 CI/CD가 같은 결로 준비가 된 거죠. 왜냐면 자, 이렇게 정말 끊임없는 배포라는 걸 하다 보면, 배포라는 건 이제 만들어진 것들을 실제 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것들을 이제 하다 보면 자동화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만들고 나면 소스를 커밋, 그러니까 푸시라고 하죠. 그 리파지토리 소스에 푸시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빌드가 되어진다든지 그러한 상황들. 요게 쭉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쭉 구성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얘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어떤 소프트웨어 공학을 이제 풀어본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책을 보면 그것보다 더 고전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살아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요 위주로 좀 얘기를 했고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시스템 아키텍처라는 얘기들이 있고, 아키텍처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을 할까예요. 건축물에서도 표현될 수 있는 말이죠. 이러한 건축물을 만듭시다. 뭐 해서 이러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아키텍처죠. 그렇다면 시스템에서도 소프트웨어에서도
어떤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갈지라는 것이 소프트웨어적인 아키텍처고, 또 이런 모듈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까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시스템을 뭐 웹와스 DB를 어떤 식으로 배치할까, 또는 MSA 아키텍처로 할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인 거죠. 자, 아키텍처를 잘 설계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그 시스템이 갖는 속성을 잘 이해하고 반영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기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차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MSA를 많이 쓰는데, 저는 MSA를 영상에서도 담은 적이 있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예요. 마이크로 서비스하게 시스템들을 쪼개야 되는 그런 서비스, 대규모 서비스들이 있는 거고, 그것이 굉장히 잘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도 있고, 어떤 뭐 웹사이트 하나 만드는데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 것까지는 저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느낀 바입니다. 그런 것들을 쪼개다 보면 더 어려워져요. 어떤 것들은 심플하게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인 개발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은 기능을 좀 분리해가지고 서로 간에 영향을 덜 받게 하는 것이 좋은 아키텍처인 설계인 거죠. 그래서 아키텍처는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잘 설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리고 아키텍처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까지 좀 가볍게 퀵하게 전체를 보고자 하시면 여기 링크, 본문에 링크 PDF 도서 링크를 제가 달아둘 테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끊어서 다음 장부터는 다음에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가 좋아요. 감사합니다.